네, 유럽 증시는 일제히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 파월 의장의 발언도 있었고요. 거기에 이제 기술주들의 강세까지 힘입어서 지수는 상승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종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독일 닥스 지수입니다. 독일 닥스 지수 0.1% 소폭 오르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7,716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프랑스 까크 지수는 조금 더 큰 폭으로 오르면서 0.28%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호재성 이슈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가장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0.43%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이제 총선을 앞두고 추가 감세안을 발표한 건데요. 우리 돈으로는 이제 17조 원, 영국 돈으로는 100억 파운드 가량의 추가 감세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로자와 자영업자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국민보험 부담금료율을 2%포인트씩 인하하겠다라고 밝힌 건데요. 결국 이렇게 유럽 증시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이 파월 의장의 발언이 가장 영향이 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내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발언을 시사를 했고요. 거기에 이제 다만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은 유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월 FOMC에 비해서 크게 달라진 바가 없고 또 시장의 기대치와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라서 안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제 곧 ECB 통화정책회의도 발표가 되는 상황입니다. 시장은 이제 금리 동결 쪽으로 점치고 있고 거기에 올해 6월에 금리 인하가 개시될 것이다 라고 관측이 되는 상황이니까요. 계속해서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결국 이렇게 유럽 증시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보였고 영국은 호재성 이슈가 더해지면서 강한 상승불을 켰다라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국제유가 역시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뚜렷한 오름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24% 오르면서 79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프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이제 장중에는 80달러를 넘어서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그 상승분을 조금 반납을 하면서 현재는 79.12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 금 가격으로 함께 넘어가 보겠습니다. 금 가격 역시 뚜렷한 상승세 보였습니다. 0.65% 오르며 2,155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2,160선까지 올랐다가 조금 후퇴하면서 2,155선까지 밀린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금 가격이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는 역시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금 가격이 어제장 한 차례 올랐다가 다시 한번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상승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중동 리스크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는 여전한 상황이고요. 금 가격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다는 점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원자재 가격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넘어가서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연결해서 이제 뉴욕 증시 간밤 어떤 상황 보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 간밤 어떤 흐름 보였을까요? 예,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지난 이틀간 하락했던 뉴욕 증시는 상승 반전됐고 지수별로는 다우 지수가 0.2%, S&P 500은 0.5, 나스닥은 0.58, 러셀 2000은 0.7%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의 시장 친화적인 발언과 지난달 미국 내 민간 부분 고용이 예상을 믿던 점이 호재로 반영이 된 하루였는데요.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파월 의장은 현재 기준금리가 긴축 사이클의 정점이라고 믿는다면서 만일 경제가 예상대로 움직인다면 올해 어느 시점에서 정책을 완화적으로 되돌리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투자 심리를 안정시켰고 지난달 민간 부분 고용이 예상에 미치지 못한 점이 긍정적이었습니다. 민간 기업 임금 처리 업체인 ADP사는 지난 2월 민간 부분 고용이 14만 명이 증가했다고 밝혔고 이것은 시장의 전망치였던 15만 명을 하회하는 수치였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대형 IT 업종이 큰 폭으로 반등하는 등 대부분이 상승했지만 소매 업종만이 약세를 보였고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하락한 4.104%, 달러 인덱스는 0.4%의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한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 둔화세 확신을 지속할 수는 없지만 연내 기준금리 인하는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경제가 예상 경로로 움직인다면 올해 어느 시점부터 통화정책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면서
인플레이션은 2022년 고점 대비 완화되고 있지만 경제 전망은 불확실하며 물가 상승률 2%의 목표로 진전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면서 금리를 낮추기 전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필요하다고 또다시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기준금리 조정을 위해서는 향후 데이터와 미래 경기 전망, 리스크의 균형 등을 조심스럽게 평가할 것이라면서 인플레이션이 지속 가능하게 2%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 큰 확신을 갖기 전에 기준금리라는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준금리를 너무 빨리 낮추게 되면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패배할 리스크가 있다면서 이 경우 기준금리를 더 올려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성급한 인하를 경계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올해 초 미국 기업들의 구인 건수가 안정적인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졸트, 즉 구인 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 구인 건수는 886만 3천 건으로 집계돼 이 전달에 작년 12월 수치 888만 9천 건보다 조금 줄어들었지만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미국의 구인 건수는 작년 말부터 약 1,000만 건을 밑돌고 있으며 현재 전체 고용 및 채용 공고에서 채용 공고의 비율은 5.3%로 전월과 같았습니다. 1월 중 채용은 568만 7천 건으로 집계됐고 이 전달의 수치는 578만 7천 건이었으며 고용에서 채용 수치를 나타내는 채용 비율은 3.6%로 직전월에 3.7%보다 약간 낮아졌으며 1월 중 전체 퇴직은 534만 1천 건으로 전달에 541만 9천 건과 큰 차이가 없었으며 퇴직 비율은 3.4%로 석 달 연속 3.4% 선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티븐 무누신 전 재무장관의 투자사 등으로부터 약 10억 달러를 조달키로 했다는 뉴스로 오전 중 폭락세를 보였던 뉴욕 커뮤니티 뱅크의 주가가 오늘 결국 7.4%가 상승한 3달러 46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뉴욕 커뮤니티 뱅크는 오후 주가가 40% 이상 급락하자 오후 2시 반경 10억 달러의 외부 자본 수혈과 새로운 CEO 선임을 발표했는데요. 새 CEO로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통화감사관실 국장을 지낸 조셉 오팅이 선임됐고 1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스티븐 무누신을 이사회에 합류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NYCB 측은 구체적으로 무누신 전 장관이 이끄는 투자사 리버티 스트래티지 캐피탈을 비롯해 허슨 베이 캐피탈, 레버런스 캐피탈 파트너스 등으로부터 지분을 대가로 약 10억 달러 이상을 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난 1월 주가가 10달러가 넘던 이 회사의 주가는 오늘 최저점이 2달러 밑으로 내려가기도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연방노동부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4, 4분기 미 노동 생산성, 에너지청의 주간 천연가스 재고, 상무부의 1월 무역 적자, 연방준비제도의 1월 소비자 신용 액수가 발표되고 코스코 홀세일, 갭잉크, 브로드컴, 크로거, 어메리칸 이글 아웃피터스, 시에나 코퍼레이션, ABM 인더스트리스, BJ 홀세일, 벌링턴 스토어스, 다큐사인, 스미스 앤 웨슨, 엘포유 로코, 몽고DB, 그리고 가이드와이어 소프트웨어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상황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상황까지 짚어봤는데요. 넘어가서 우리 국내 증시는 어제장 어떤 흐름을 보였을지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은 어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미국 증시 약세의 여파로 전반적으로 잠잠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종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거래소입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0.3% 하락했습니다. 2641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당 초반에 이제 2630선까지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만 낙폭을 어느 정도 만회하면서 이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럼에도 상승 전환에는 성공하지 못한 채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넘어가서 코스닥 역시 살펴보겠습니다. 870선을 다시금 회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장 초반 큰 폭으로 밀렸습니다. 다만 그 이후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낙폭을 크게 만회해 나가고 탄력을 빨리 붙여나가면서 결국 0.5%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선물 지수는 0.29% 하락세를 보였다는 점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서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매수세가 뚜렷했던 하루였는데요. 먼저 유가증권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의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로 이제 지수 하락이 보였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3,774억 원, 기관은 2,000억 원 넘게 팔아치웠는데요. 특히 외국인의 경우에는 이제 9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했다는 점 챙겨가시기 바라겠고요. 또 개인의 경우에는 유일하게 5,353억 원 사들이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개인의 매수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지수가 상승했습니다. 1,250억 원 사들였고요.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00억 원, 1,000억 원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이렇게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넘어가서 어제장을 움직였던 특징 섹터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 섹터는 바로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입니다. 네,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어제장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다음 달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암학회죠. AARC 2024에서 이제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출동해서 연구 성과를 소개한다고 합니다. 이 기대감에 따라서 학회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시장이 주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종목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레고캠바이오가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26.83%까지 오르면서 종가는 76,100원에 형성을 했는데요. 장 초반 급등 이후에 계속 횡보세를 보이다가 다시 장 막판에 다시 한번 오르면서 가격 제한폭 가까이 오르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고요.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Y바이오 로직스 역시 20% 넘는 급등이 나왔고요. 바이오니아, ABL 바이오도 각각 두 자릿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ABL 바이오의 경우에는 3거래 연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제 최고가를 경신했다는 점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한양행도 3%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다음 특징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특징 섹터 바로 원격 진료 관련 종목들입니다. 네, 원격 진료 관련 종목들이 이제 전공의 행정 처분 절차가 속도가 나면서 다시 한번 급등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이제 정부가 집단 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에 대해서 면허 정지 절차에 돌입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의료계는 반발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갈등 상황이 심해지는 모습을 통해서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어제장에서는 지난 24일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확대한 이후에 비대면 진료가 2배가량 증가했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흐름이 좋았습니다. 먼저 토마토 시스템 보겠습니다.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요. 16.88% 오르면서 4,915원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차바이오텍의 경우에도 큰 폭으로 올랐고 그리고 비트컴퓨터, 인성정보에도 각각 5%, 4%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두 종목의 경우에는 이후에 상승분을 어느 정도 반납하면서 윗꼬리를 길게 달았다는 점까지 챙겨가시기 바라겠고요. 유비케어의 경우에는 2.45% 상승하며 6,280원으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 섹터 바로 방산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방산 관련 종목들이 줄줄이 어제장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일단 증권가에서 국내에서 민간 주도 우주 사업이 본격화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일단 바로 그 중심에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산주에서 대장주격으로 이제 와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에는 어제장 10% 넘게 오르면서 20만 4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하나시스템의 경우에도 7%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두 종목들 모두 계속해서 탄력을 붙여나가면서 이렇게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네, LIG 넥스원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LIG 넥스원의 경우에는 호재성 이슈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산업부가 이제 LIG 넥스원에 대해서 이제 사업부를 방문해서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10.64% 상승했고요. 16만 8,50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외에도 코츠 테크놀로지, 한국항공우주가 각각 7%, 5%로 강세 마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어제장 특징 섹터 함께 알아봤고요. 글로벌 시황 마감센터였습니다.